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나라 TV입니다. 오늘이 2월 17일입니다. 벌써 2월 중순이 지나서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요즘 그 탄핵 정국에 말이죠. 그 헌법재판소가 편법, 탈법,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가운데 헌법학자인 허영 교수님이 지금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해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영 교수님을 제가 한번 검색을 해 보았는데 이분이 이제 언론 매체에서 인터뷰를 한 내용이 화제가 되고 있군요. 전국 탄핵 반대 집회 인원 규모를 보라. 서울뿐 아니라 부산, 대구는 물론 2030 젊은이들까지 가세하고 있다며 졸속 재판에 대한 비판 움직임이 생기고 있다. 이런 상황에 헌재가 충분한 변론을 기회도 주지 않고 대통령을 파면한다면 헌재는 완전히 가루가 돼서 없어질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무서운 워딩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완전히 가루가 돼서 없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성 있는 말씀을 하셨군요. 정말 그 국민들의 그 분노 게이지가 지금 임계 수치에 이르러서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그 2월 15일 토요일 날 강주 집회에 한 10만이 넘는 관중들이 모여서 탄핵 반대를 외치며 성토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지금 민주당 또는 그 역적 무리당이 오판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이런 국민들의 민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졸속 재판을 심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국민의 어떤 그 분노가 차올라서 정말 폭동을 저는 일으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 각지에서 뭐 물리적인 충동뿐만 아니라 어떤 그 뭐 국민들이 물리적인 그 방어를 할 수 있거나 공격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젊은 2030 세대들이 정말 울분을 참지 못하고 어떤 일어설 때 정말 헌법재판소가 폭발할 수도 있고 공중분해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허 교수님께서 이러한 그 여러 가지 헌재에 그 둘러싼 여론 조사 결과와 무관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1일부터 1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에게 헌재를 신뢰하느냐고 물어봤더니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0%, 한 달 새 9%를 올랐다고 합니다. 반면 신뢰한다는 응답은 52%로 같은 기간 5%포인트로 줄었다고 합니다. 허영 교수님께서 헌법재판소가 불법
위법을 자행하고 있는 10가지 사례를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한번 그 10가지 불법 상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위법, 7일 답변서 제출 기한을 보장하지 않고 수신을 간주하고 있다. 그 답변서 제출 기한을 어떤 여유 있게 한 7일간의 어떤 그 보장하는 기간이 있는데, 그 7일간의 보장 기간을 주지 않고 당장 뭐 내일 뭐 며칠 상간으로 답변서를 제출 안 하는 이러한 이 무도한 짓을 하고 있죠. 그리고 보장하지 않고 이게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또 수신을 간주한다라고 합니다. 수신이 된 걸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이런 그 중차대한 사건인데, 아무리 그 많은 변호사들이 포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그 변호사들끼리 어떤 그 협의하고 그런 내용들을 잘 논리적으로 간추려서 준비 서면을 작성해 가지고 완벽한 준비 서면을 제출해야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정당성이 있게끔. 그런데 그런 그 답변서, 그러니까 헌법이 정한 7일간의 어떤 답변서 제출 기간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7일간의 답변서 제출 기간을 무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장이 내라. 이게 무슨 그냥 졸속으로 처리하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일 뿐만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탄핵 소추되어 있을지라도 엄연한 대한민국의 행정수반이고 국군 통수권자인 대한민국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직무가 정지되어 있기는 하지만 직무가 살아있는 엄연한 대통령이십니다. 헌재가 현행법이 규정한 7일의 답변 기한을 보장하지 않은 점은 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허 교수는 국회에서 탄핵을 의결하면 소추 서류를 피소추인인 대통령 변호인단에 보내야 한다며 헌재법 29조, 형소법 266조의 6조 2에 따르면 헌재는 피소추인 측에 7일간 답변 기일을 보장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답변 기일에 답변서를 받은 후 공판 기일을 정하는 게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바로 수신 간주한다면서 공판 기일을 정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완전히. 이 자식들은 뭐 하는 것입니까, 이거? 제가 굉장히 욕을 안 하는 스타일인데, 안 하려고 노력하는데 화가 나면 욕을 합니다만은, 정말 이런 상놈의 새끼들이 없네요. 위법 두 번째 위법, 피소추인 측과 협의 없이 8차까지 변론 기일을 지정해 버렸다. 그러니까 이놈들은 너무 그러니까 대통령 측
대통령 변론하는 변호사들과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론 기일을 8자까지 뭐 2월 안으로 끝내버리려고 하는 졸속하고 있는 강압적인 것이죠. 아니, 헌법기관이 말이죠. 모든 법치, 사법의 어떤 그 모범이 돼야 돼 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편법, 탈법, 불법을 자행하는 불법을 자행하는 헌법재판소가 되어버렸습니다. 허 교수는 헌재가 피소추인 변호인단과 협의해서 변론 기일을 정하지 않은 점도 부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헌재가 윤 대통령 측과 협의 없이 일주일에 2번 8차까지 변론 기일을 일방적으로 정했다며 이는 명백한 위법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주일에 2번씩 그 변론 기일을 정하는 것은 굉장히 저도 이제 뭐 민사나 뭐 이런 거에 연루돼 가지고 저도 이제 그 재판을 가봤지만 굉장히 그 텀이 길어요. 제가 경험한 것으로 보면은 뭐 법원에서 서류가 날라오면은 뭐 준비 서면을 뭐 제출하라. 그렇죠. 제출하고 난 다음에 뭐 법원에서 대개 보면은 한 달 그 텀이더라고요. 최소한 민사법도 아주 그 굉장히 그 작은 이런 민사법도 말이죠. 제가 경험해 봤을 때는 한 달간의 텀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준비하고 뭐 이렇게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그 법적인 대응을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변호사도 쓰지 않고 제가 그 이제 제 스스로 뭐 이게 그 소송도 하고 또 이게 준비 서면이랄지 뭐 이런 거를 다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작성을 해서 법원에 이제 제출하고 그랬는데 보면은 한 달 정도의 그 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한 달간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한 달 내내 이 그 매달려서 여기에 이제 뭐 연구를 해서 이제 뭐 논리적으로 전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 또 생활도 해야 되지, 뭐 일도 해야 되지, 뭐 작업도 해야 되지, 여러 가지 뭐 일들이 있기 때문에 뭐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뭐 조금씩 정리하더라도 한 달간 이 준비해도 그 시간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그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국가적 중차대한 사안을 가지고 이렇게 뭐 일주일에 2번씩 그 변론 기일을 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그 변호사뿐만 아니라 그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굉장한 심리적인 압박, 어떤 그 이게 폭력적인 겁니다. 일종의 하나의 어떤 그 법이라고 하는 공권력으로 어떤 인간성, 인권을 무시하고 폭력을 자행하는 것이죠. 일종의 뭐 대통령께서 뭐 그 내란죄라고 혐의를 적용해서 지금 재판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태이고, 지금 뭐 이게 확정되지도 않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런 명백한 위법 상황이 법 전문가가 아닌 제가 볼 때라도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사실. 세 번째 위법사항, 재판 중인 사건 서류 송부 촉탁 금지. 헌재법이야. 그러니까 재판 중인 사건을 이제 검찰에서 또는 공수처에서, 경찰에서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기관에서 이제 어떤 어떤 조서를 꾸민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들을 이렇게 받아서 그거를 증거로 이렇게 채택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는데, 이제 헌재법상 왜 그렇다고 생각하냐면은, 뭐 검찰이나 또 공수처나 경찰이 이 조사를 하지만 다 그 기관마다 조사하는 내용이 다를 수 있고, 또 그것으로 증거로서 채택이 된다는 거는 내가 볼 때는 아주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일종의 어떤 조사 단계이지 어떤 판사가 판결을 내린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내란죄라고 하는 기소 내용이 있을 뿐이지, 그것이 판사들이 정확하게 이것은 내란죄에 해당이 된다라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검찰이나 경찰이나 공수처가 위법하게 소설을 쓸 수도 있고 위법한 어떤 조서를 꾸밀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증거로서 채택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데 말이죠. 허 교수님은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수사 기록 등본을 확보했다는 전례를 근거로 법 절차를 어긴 점이 법에 어긋난다고 했다. 헌재법 32조는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 후 송부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재판 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 그렇네요.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 기관에서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 후 송부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가 있다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기관이나 뭐 참고로 할 수 있는 자료들은 송부를 받을 수 있는데, 재판, 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기록 조서 내용을 송부를 받을 수 없다고 이렇게 지금 헌법 32조에 나와 있습니다. 허 교수는 그런데 헌재는 청구인 측 국회 법사위원장, 정청래죠. 법사위원장, 이 자식도 굉장히 뱀 새끼예요. 굉장히 나쁜 자식이죠. 청구인 측이 요청한 수사 서류를 송부 촉탁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헌재법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실제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앞서 청구인의 국회 측이죠. 인증등본 송부 촉탁을 채택해 검찰에서 윤 대통령의 수사 기록을 확보한 바 있다. 아주 국민들의 분노를 지금 계속 사고 있습니다. 이 상놈의 새끼들 말이죠.
네 번째 위법, 탄핵 핵심 내란죄 철회 요구를 수용을 했습니다. 청구 측 국회 야당이 발의한 그 탄핵 소추안의 주요 쟁점, 주요 키워드는 내란죄죠. 내란죄. 탄핵 소추의 가장 키워드는 내란죄인데, 이거를 그런 역적 무리들하고 협의를 해서 철회하도록 어떤 조언을 해가지고 이 내란죄를 삭제를 했지 않습니까? 헌재가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것은 위법하다는 게 허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형사소송법 298조 제1항을 보면 소추서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추 사유를 철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며, 탄핵소추의 핵심 내용인 내란죄를 제외한다는 것은 소추서의 동일성을 명백하게 해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소추서에서 내란죄의 그 핵심 키워드를 빼고 다른 어떤 부수적인 것들은 약간 수정할 수는 있지만, 주요 의제, 그 내란죄를 제외하는 것은 소추서의 동일성, 그러니까 애초에 그 발의했던 소추 내용하고 철회하는 내용이 그 동일성을 해치기 때문에 내란죄를 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헌재가 탄핵 심판의 내란죄를 철회한다고 하니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여러 사람이 사기 탄핵이라고 반발했다며, 탄핵소추 처음부터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할 리가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탈법 다섯 번째, 증인신문 때 피소추인 참여 권리 보장을 안 하고 있습니다. 증인신문을 할 때 피소추인이, 그러니까 대통령을 이야기하겠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변호사분들이 이제 그 증인 신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대통령께서 증인들에게 이제 의문이나 이런 것들을 뭐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권리를 보장을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차 변론부터 증인신문 때 피소추인 참여 권리가 보장되고 있지 않은 점도 지적이 됐습니다. 허 교수는 헌재 증인신문 때 피소추 대통령이 참여할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형소법 163조는 피고인에게 증인신문 참여권을 보장하는데, 헌재는 5차 때부터 나중에 발언할 이유가 있으면 발언하게 해주겠다면서 신문하지 말라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 이런 싸가지 없는 자식들이 나라의 그 대통령에게 완전히 싸가지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이제 그 변론 중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이야기했을 때 그 이론지하에 이렇게 그 차단하는 내용들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참 대통령보다 더 위에 있는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섯 번째 불법 사항. 원본 없앴다는 홍장훈 메모 증거 채택 가능성. 그러니까 이 홍장원이라는 국정원 홍장원이 차장인가요? 이놈이 어떤 그 내란죄를 꾸미는 어떤 장본이었던 것 같습니다. 박선원 씨라고 하는 이 역적하고 결탁을 해서, 그런데 그 메모의 원본을 없앴다는 것이죠. 그래서 없앴다는 홍장원 메모 증거 채택을 가능성이다. 그러니까 사본을 증거를 채택했다는 것인가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메모가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메모가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은 부당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허 교수는 현재 이준욱 수방사령관, 여인영 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김현태 707 특임단장, 홍장원 국정원 1차장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증언하지 않았나. 그 중에 홍 전 차장은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는 체포 대상자 명단이 담긴 메모 내용이 친필인지 가필인지 메모의 진정성이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증거로 채택해서는 안 된다며 홍 전 차장의 메모를 필적 감정하지 않고 헌재가 그냥 증거로 채택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그 컴퓨터로 워드로 친 내용이 아니고 그 사람이 쓴 육필 그 원고잖아요. 그 메모장을 홍 차장이 썼다라고 하는 그런 그 홍 차장 본인의 주장을 그냥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이 육필은 다른 사람이 대필할 수도 있고 또 그렇잖아요. 근데 본인이 실제로 썼다는 것을 증거할 만한 내용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증거로서 채택할 때는 이제 친필인지 가필인지를 어떤 확인할 필요가 있죠. 일곱 번째 위법성, 공정성 논란, 마은혁 후보자 임명 서두르는 것. 그러니까 공정성이 어떤 보장되지 않은 마은혁 씨 있잖아요. 마은혁 판사, 이 양반도 굉장히 극좌에 가까운 판사죠. 이 사람을 이제 헌법 재판하는 판사로 임명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건데, 허 교수님은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위해 서두르고 있는 점도 불공정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는 여러 논란을 무릅쓰고 마은혁 후보를 임명하려는 것은 그가 우리법 연구회 소속이어서 문 권한대행이
생각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일 시급한 것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심판이라며 그것을 빨리 해서 국정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저도 굉장히 그 아이러니하고 헌법재판소의 그 많은 그 비판과 불만이 있는 게 뭐냐면 국정을 빨리 안정을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그 위급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권한대행에 또 권한대행 그 최상목 씨가 하고 있는데 정말 그 이 헌법재판소에서 뭐 나라를 위해서 어떤 국정이 정상화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빨리 그 하루 아침이라도 이 그 한덕수 그 대통령 권한 대행을 복귀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2달이 지났잖아요. 2달이. 이런 호로 상놈의 새끼들 말이죠. 그래서 국정을 마비시키는 이 동조자들이 아닙니까? 국정을 마비시키는 그 역적 무리들이죠. 그 다음 8번째 위법사항, 헌재 주석서대로 한덕수 탄핵안 각하를 안 하고 있다. 허 교수는 헌재 주석서대로 한덕수 탄핵안이 각하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았다. 그는 헌재가 발간한 주석서에 따르면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석 이상 찬성으로 탄핵해야 된다며 자기들이 쓴 주석서를 어기고 한덕수 탄핵 심판을 미루면서 마은혁 임명만 밀어붙이고 있는 헌재 행태가 불공정하다고 지적을 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건 것 같습니다. 이제 헌재에서 이제 주석서를 이제 발행을 하나 보죠. 발간을 하는데 그 발행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석 이상 찬성으로 탄핵을 해야 된다며 자기들이 쓴 주석서를 어기고 한덕수 탄핵 심판을 미루고 있다. 그러니까 200석 이상이 찬성이 돼야 되는데 200석이 아니고 150석이었죠. 그래서 마은혁 임명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각하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임명만을 지금 순서가 뒤집어져서 마은혁 임명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것인 것 같습니다. 9번째 위법사항, 우리법 연구회 출신 헌법재판관들의 부적절한 언행. 우리법 연구회 출신 헌법재판관들의 부적절한 언행도 지적을 했습니다. 허 교수는 문 권한대행이 과거 자신은 우리법 연구회에서도 가장 좌측에 있다고 말한 바 있다고 비판했다. 우리법 연구회가 그 작용화된 그 판사들의 모임이죠. 그러면서 이미선, 정계선 두 재판관 가족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운동의 선봉에서 서서 활동한 것도 헌재 공정성 논란에 기름을 붓고 있다고 개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선, 정계선 이 그 두 재판관 가족들이 그 윤석열 탄핵 운동위원회 뭐 부위원장인가 그렇다고 하더군요. 위법사항 10번째 위법사항, 윤
8차 변론으로 마무리, 졸속 비판. 그러니까 8차 변론으로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그 졸속 심판을 하고 있다는데, 이제 그 피소추인 측 어떤 변론인들이 이것에 대해서 이제 강한 불만을 또 하자 이제 뭐 9차 변론 또 기일을 정했죠. 마지막으로 허 교수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8차 변론으로 끝나는 건 졸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현재의 탄핵 심판이 얼마나 졸속으로 진행됐나, 홍장원 메모의 필적 감정이라든지 피소추인 측에서 신청한 증인들을 다 불러서 내란 혐의가 있었는지, 국헌문란 행위가 있었는지 하나하나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허영 헌법학자 이분은 경희대학교를 졸업을 하셨네요. 1971년 독일 메넨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귀국하였습니다. 이후 유신 헌법의 이론적 기초가 됐던 카를 슈미트의 결단주의에 맞서 동아적 통합 이론을 주창했으나 창조지에 기고한 글이 사전 검열에 걸려 중앙정보부로부터 심한 곤욕을 겪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는 1975년 다시 독일로 돌아가 교수직을 맡으며 더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하, 이런 그 역사가 있군요. 그러니까 이제 유신 정권 시절에 중앙정보부로부터 또 독재 그 정권하고도 맞서 싸웠군요. 뭐 이제 박정희 그 대통령이 공과를 이제 확인해야 되겠지만, 박정희 대통령께서도 마지막에 정말 그 명예스럽게 어떤 그 군인으로서 그 나라를 안정시키고 퇴진하였다면 정말 영웅이 되었을 것인데 말이죠. 권력의 어떤 그 권력욕에 이제 권력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이제 유신을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역사가 이제 더 판단을 하겠지만, 그분의 이제 어떤 그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 컸던 것 같기도 합니다. 1982년부터 연세대 법대 교수로 재임하면서 독일에서 얻은 이론에 본인의 독창성을 가미하여 한국 헌법학 이론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이런 학문적 성과를 집대성하는 작업을 시작, 동아적 통합이론을 바탕으로 한 헌법 이론과 헌법 등을 완성하면서 권위주의 통치 철학을 뒷받침한 결단주의와 실증주의를 밀어내고 한국 헌법학의 권위자가 되었다. 아하. 국민의 공감대와 시대 정신에 따른 사회 통합을 헌법의 목표로 설정하는 통합 이론은 민주화 시대에 부응하는 이론이기도 하였다. 이분은 그 대단히 헌법학에 대해서 아주 어떤 민주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시군요. 대한민국 헌정사를 통해서 제도적으로 성공한 것이 헌법재판제도로 많은 기본권 침해 법률을 위헌 결정해서 무효화시킨 것은 큰 성과로 중국과 일본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더욱 완벽한 권력 통제 장치로 기능하고 명실상부한
헌법 수호 기관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취약점 보완이 필요하며 국회와 정부 그리고 법원 등의 유연적인 권력 행사를 막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설득력을 높이는 노력을 통해 정치적인 압력과 비판을 피할 수 있어야 한다고 헌재 헌법재판연구소 이사장인 그는 말하고 있다. 헌법재판연구소 이사장이시군요. 네. 이렇게 권위 있는 분이 헌법의 어떤 편법, 탈법, 불법 사항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말 헌법재판소가 각성하기를 바랍니다. 한국 헌법론의 저자이기도 하시군요. 그분의 양력을 허영 교수님의 양력을 대충 한번 읽어볼게요. 1936년 8월 11일 충남 부여 출생이시군요. 대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경희대학교 법학과 학사를 지내셨습니다. 71년에 독일 미넨대학 헌법학 박사 학위를 지내셨군요. 경희대학 부교수로 됐었고 82년 독일 본 대학교 교수, 1982년 독일 본 대학교 교수이셨군요. 독일 바이로이트 대학교 교수, 2001년 연세대학교 법학 교수, 국방부 자문위원, 헌법재판소 자문위원, 연세대 교수 퇴임 후 명지대 교수, 석좌 교수 영임, 독일 본 대학교에서 한국 인호는 첫 명예법학 박사 학위를 받음. 현재 헌법재판연구소 이사장이시군요. 지금 현재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 교수로 계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저명한 헌법학 교수님께서 지금 헌법재판소의 편법, 탈법, 불법 사항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말 헌법재판소 이런 역적 무리들아 빨리 각성하고 대통령 탄핵을 각하하기를 바란다. 이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